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니콘의 신형 마이크로 렌즈인 요거 니코르 ZMC 105mm f2.8 VRS 렌즈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냥 105마라고 짧게 부를게요. 리뷰 앞서가지고 살짝 서론을 풀고 시작을 좀 해보자면은 Z마운트 렌즈들도 어느새 라인업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줌 렌즈를 보자면은 f2.8 트리오를 완성을 해가지고 1424, 2470 그리고 유니콘 70200까지 모두 완성을 했고요. 그 아래 가성비 라인업도 1430, 2470은 존재합니다. 70200 F4가 없는 건 조금 아쉽네요. 그 외에는 보급형 번들 렌즈인 2450도 있고 슈퍼 줌 렌즈 24200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소리 소문도 없이 컨버터도 2종 출시를 해가지고 1.4배랑 2.0배 두 배의 라인업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어요. 단 렌즈도 보자면은 20, 24, 35, 50, 85까지 가성비 좋은 f1.8 고급형 단렌즈 라인업을 구성을 이미 해놨고 50mm의 경우에는 50mm f1.2가 출시가 되었고 또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58mm 녹2도 존재하죠. 팬케이크 렌즈가 없었는데 28mm f2.8이 출시되어서 이것도 구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ZFC랑 같이 출시가 되어서 잘 모르시던데 이거 풀프레임용 FX 포맷 렌즈예요. 그러면 이제 24120이나 24105 같은 표준 줌 렌즈 하나 그리고 뭐 장망원 렌즈들 마이크로 렌즈 정도가 숙제로 남았는데 이번에 마이크로 렌즈가 출시가 되면서 라인업 완성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뭐 틸트 앤 시프트 렌즈도 있긴 한데 그건 조금 논외로 하고요. 게다가 보통 마이크로 렌즈는 망원 계통의 고급형 렌즈와 50mm 계통의 일반 렌즈로 구성이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같이 2종의 렌즈가 출시가 되어 가지고 한 번에 마이크로 라인업이 완성된 것도 눈여겨볼 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실 공표된 로드맵에 이미 출시가 예고된 렌즈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렌즈들이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참고로 요거는 이제 50mm 마이크로 렌즈로 요거 105마 리뷰할 때 한번 같이 써보라고 대여를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꽤 컴팩트하고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무튼간에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렌즈의 외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렌즈는 이렇게 생겼는데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맨 앞에 있는 요 링은 장식이라서 돌아가진 않고 그 다음에는 초점링이 큼지막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링이 있어요. 여기 컨트롤링에는 조리개랑 아이소, 노출 보정 세 가지를 배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후드는 상당히 큰 편인데 표면이 굉장히 매트하고 까칠까칠한 편이에요. 그래서 장착을 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길다란 렌즈가 됩니다. 후드까지 장착하면 꽤 커 보이지만 무게는 겨우 630g이라서 크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가벼워가지고 약간 안에가 텅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피로감을 상당히 줄이고 삼각대 사용할 때 또 부담도 상당히 감소될 것 같습니다. 필터 구경도 62mm로 나름 컴팩트하고 이전 세대의 105mm 마크로 렌즈와 동일한 필터 사이즈라고 하네요. 상단 액정에는 이렇게 전원을 키면은 니코르라고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촬영 거리, 접사 배율, 조리개 값이 표시됩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촬영 거리랑 접사 배율 표시되는 거는 진짜 좋더라고요. 마크로 렌즈 특성상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리라든지 접사 배율이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측면에는 펑션 버튼이 있고 또 MF와 AF를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촬영 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풀로 설정을 해놓으면 0.29m부터 무한대까지 다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0.5m부터 0.29m까지 촬영이 돼서 마크로 렌즈 본연의 목적인 접사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너 포커싱이 지원이 됩니다. 고급 렌즈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손돌방도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 망원일수록 바디 손돌방보다는 렌즈 손돌방이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촬영 거리마다 최대 개방 조리개와 최소 개방 조리개가 엄청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데 이게 제가 최대한 열심히 거리 계창 보면서 정리한 값인데 아무래도 눈대중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틀렸다고 화내지 마세요. 대략적인 거리가 이래요. 아무튼 최대 개방이 조리개 2.8이 무너지는 게 1.6m로 생각보다 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아쉽다고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3.0까지는 0.65m로 버팁니다. 0.65m가 이제 65cm 정도로요. 이때 접사 비율은 1대5로 0.2배 정도고요. 그 다음에는 조리개 4.5까지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이 변화하는데 대신에 최소 개방 조리개 값도 같이 변해서
최대 개방 f2.8일 때는 32까지 조여지지만 f4.5까지 개방될 때는 51까지 조여져요.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스냅 촬영용 렌즈로 보면은 배경 흐림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단점으로 꼽을 수도 있겠지만은 마이크로 렌즈 본연의 목적인 접사를 위해서 들이댈 때는 심도 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조여지면 조여질수록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렌즈 목적이 접사니까 접사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측면이 이제 장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지만은 인물 촬영용 렌즈로 전천후로 쓰기 위해서는 약간 손해보는 측면이 있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렌즈 구매하실 때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를 잘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이크로 렌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단연코 접사 배율과 해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상력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요거 ESFR 차트 촬영한 거 테스트한 거 보여드릴 텐데 한 가지 주의를 하실 게 요거는 Z7-2로 촬영을 했습니다. 화소가 약 4,500만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 채널에 있는 5천만 화소로 테스트한 자료랑 숫자를 1대1로 매칭시키시면 안 돼요. 화소가 다른 카메라로 촬영한 거는 서로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건 그거대로 보고 요거는 요거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대 개방부터 굉장히 샤프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비네팅이 조금 있어서 주변부가 살짝 어둡게 나오지만 선회도는 굉장히 훌륭해 보여요. 점수를 보시면은 중앙부는 5300점, 주변부는 4200점으로 양쪽 모두 굉장히 고득점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육안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해상력을 최대 개방부터 뽑아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거 촬영을 할 때 차트가 꽉 차도록 촬영을 하니까 이게 조리개가 2.8이 구현이 안 되고 3.0으로 촬영이 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2.8로 촬영하는 게 좋긴 한데 3.0이랑 2.8이랑 사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긴 해도 이런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은 4.0도 그냥 딱 봐도 엄청나게 샤프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구현이 되면은 해상력 진짜 끝내준다고 보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점수를 보셔도요, 역시나 중앙부 5,400점 정도 나오고 주변부도 4,400점 정도 나와요. 기존에 여러 번 언급하긴 했지만은 3,000점 넘어가면은 굉장히 우수해 보이고요, 4,000점 돌파하면은 솔직히 육안으로 봐서는 우열을 구별할 수 없는 레벨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요 4.0이 피크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우수한 해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6이고요.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솔직히 육안으로는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점수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중앙부는 4,973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5,000점 근접해 있고요. 주변부도 4,700점으로 꽤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8.0. 여기서부터는 이제 회절이 진행되는데 역시나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중앙부랑 주변부 둘 다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중앙부 4,568, 주변부도 4,400점 이상이라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훌륭합니다. 그 다음은 조리개 11인데 역시나 회절이 진행 중이지만은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점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촬영된 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을 하시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첨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점수는 중앙부랑 주변부 둘 다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4,000점 언저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조리개 11도 아무런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레벨이에요. 자, 다음은 F16인데 여기서부터 확실히 조금 컨트라스트가 떨어져 보여요. 요게 조리개 11이고 요게 조리개 16이에요. 다시 조리개 11, 다시 조리개 16. 조금 컨트라스트가 떨어져 보이죠? 점수도 좀 전까지는 둘 다 거의 4,000선에서 놀고 있었는데 중앙부는 3,451, 그 주변부는 3,200점으로 꽤나 떨어졌습니다. F16만 놓고 볼 때는 훌륭한 화질이지만은 11과 비교해서는 다소 떨어진 점이 보이는 그 정도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조리개 F22가 되면은 컨트라스트가 떨어지는 걸 넘어서 조금씩 이제 소프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수도 중앙부, 주변부 둘 다 1,000점씩 떨어져가지고 중앙부는 2,300, 주변부도 2,300,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2,000점 대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화질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 스탑도 조여서 F32가 되면은 이제 확실히 많이 소프트해진 거를 육안으로도 매우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점수가 또 1,000점씩 떨어졌죠. 중앙부 1,400, 주변부가 오히려 약간 높네요. 아무튼 이 1,000점대는 살짝 아쉬운 화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짝 더 조여지는데 36까지 조여지고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32랑 봐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소프트하죠. 점수도 30이랑 큰 차이 없어요. 그냥 아쉬운 정도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한눈에 보시면은 요게 F스탑이고 중앙부, 주변부로 보면 되는데 표보다는 이거 그래프로 보시는 게 편하겠죠? 중앙부부터 보자면은 최대 개방에서부터 정말 우수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게 그 2.8이 아니라 3이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거리 때문에 3으로 조여졌어요. 그런데 뭐 3이나 2.8이나 이 정도 차이 가지고는 데이터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32나 36이나 거의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3이나 2.8이나 제 경험상 거의 유사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5000점을 넘어가면 저는 만점으로 치기 때문에 만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변부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은 4000점 이상 넘어가면 육안으로는 진짜 구별이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F3, 그러니까 최대 개방에서부터 조리개 11까지를 피크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지점을 꼽자면은 5.6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크인 것 같고요. 구간을 꼽자면은 11하고 요 최대 개방 요 사이는 어느 그 조리개 값을 선택을 하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 정도 화질 좋은 렌즈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16부터는 조금씩 이 회절이 오는데 특히 16을 지나서 22부터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게 도드라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피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5.6에서 회절이 계속 진행되는 형국이라서 회절이 조금 일찍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광학 쪽에서 연구를 하시는 제 패친분 말씀에 의하면은 어차피 조리개를 조이면은 최대 개방에서부터 회절은 계속 일어난대요. 제가 공부하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수차가 없다면은 수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조리개를 조일수록 점점 화질이 떨어지고 따라서 화질을 가장 우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리개 구경을 무한대로 키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게 왜냐면은 조리개가 열리면 열릴수록 수차가 발생해가지고 해상력을 저하시키는데 지금 이 렌즈를 보면은 일찍 회절이 오고 있잖아요. 라는 말은 뭐냐면은 요 앞 구간에서 수차를 잘 잡았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렌즈의 모습은, 그러니까 수차가 없는 이상적인 렌즈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회절이 오는 그런 렌즈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중앙부는 그런 형국을 취하고 있지만은 주변부는 조이면 좋아졌다가 떨어지잖아요. 이 구간이 그런 이유가 수차가 오기 때문인데 이 렌즈가 그 회절이 일찍 온다는 거는 그만큼 앞 구간에서 수차를 잘 잡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군요. 실제로 촬영한 이미지 몇 장 보여드리자면요. 요거는 조리개 F8이고 요거는 조리개 F3이에요. 최대 개방. 요건 8, 요건 3. 지금 초점 맞은 구간이 여기 있는 중앙부가 아니라 요쪽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부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해드린 대로 중앙부, 주변부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의 조리개 값에서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리개를 조일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 개방이지만 요거를 확대를 해보시면요. 굉장히 샤프한 이미지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물방울 맺혀 있는 거 요런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가로로 촬영한 사진인데 요게 최대 개방이고 요거는 조인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조리개 팔로 촬영한 거 확대를 좀 해보자면은 이 얼음의 이런 그 약간 녹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그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유리 잔을 통과해서 촬영이 된 거니까 약간의 그 화질 저하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고 디테일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은 인물 사진인데 아무래도 성인은 좀 제가 확대하기가 미안해가지고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아들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건 조리개 F3 최대 개방이고 50분의 1초 그리고 아이소 280입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미안해 아들. 보시면은 피부 결이나 이런 게 엄청 디테일하게 지금 촬영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거의 모공 같은 게 다 한 올 한 올 확인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단하죠. 눈썹 같은 것도 다 보이고 요 정도 화질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성인을 촬영할 때는 해상력이 너무 쓸데없이 높아가지고 어떤 모델분이 오더라도 반드시 디테일을 좀 눌러줘야 될 정도였거든요. 인물 사진에 이 정도 화질이 과연 장점일까 싶을 정도의 해상력이었어요. 그리고 선해도도 선해도지만 이 렌즈 최대 장점은 색수차 억제라고 보는데 진짜 색수차가 전혀 없습니다. 왼쪽이 이제 최대 개방이고 오른쪽 4.0 그 오른쪽 5.6인데 축상 색수차, 배율 색수차 둘 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렌즈 활용해 보면서 색수차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모로 볼 때마다 수차는 진짜 잘 잡은 렌즈 같아요. 105mm 2.8 VR S 렌즈는 1:1 촬영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1:1이라는 의미는 촬상면의 실제 크기만큼의 상을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풀프레임 센서는 가로가 36mm, 세로가 24mm인데 이때 지름이 24mm인 100원짜리 동전이 위아래 딱 맞게 실물 크기 그대로 센서에 상이 맺힌다는 의미죠. 그럼 사진은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겠죠. 다만 한 가지, 보통 매크로 또는 마크로 렌즈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 실물 크기 이상의 배율을 얻을 수 있는 현미경과 같은 확대 광학계를 말을 합니다. 따라서 니콘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최대 1:1 등배율 촬영이 가능한 축소 광학계를 가진 렌즈를 마이크로 렌즈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소 초점거리가 29cm인데 이건 이제 피사체에서 찰상면까지의 거리이다 보니까 렌즈 경통의 길이가 마운트에서 14cm에다가 이제 1.6cm 정도의 플랜지백을 고려하면은 거의 13cm 정도로 들이대서 촬영이 가능해요. 아주 짧은 워킹 디스턴스를 구현한 것이죠. 이렇게 후드를 결합을 하면은 마운트에서 끝단까지가 이제 20cm 정도 나오는데 그때는 7cm까지 접근이 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까지 피사체에 들이밀 수 있다 보니까 평소에 느끼던 감각과는 전혀 다른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카페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촬영할 수 있는 구도라고 할지라도 접사를 통해서 완전 새로운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앤트맨이 된 것처럼 일상의 조각들을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체의 일부를 확대하는 것도 참 재밌고요. 꽃이나 곤충 촬영할 때도 접사는 매우 유용하고요. 저는 접사를 하면 주로 음식이나 제품 같은 걸 주로 촬영하긴 합니다. 사진 보니까 또 배가 고프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요거를 이제 최단 거리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나서 이제 보케를 비교하곤 했는데, 보시다시피 렌즈는 마이크로 렌즈다 보니까 최단 거리로 가면은 보케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단 최대 개방에서 보케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는지, 또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경계는 어떻게 맺어지고 풀어지는지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임의의 값을 선정을 해가지고 중앙부랑 주변부 레몬 보케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조리개 수치별로 배경 흐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개방에서의 주변부 레몬 보케는 한 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보케의 어떤 특성이나 물성 같은 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끝단도 뭐 특별히 뭐 색수차가 맺힌다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색수차는 진짜 잘 억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흔히 연사큰이 나이테처럼 둥글둥글 생겨가지고 양파리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개방으로 인물 사진을 촬영하면은 이게 마크로 렌즈가 이렇게까지 보케에 치중을 했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케에 상당히 그 공을 들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인물 렌즈용으로도 쓸 수 있게 개발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다음 4.0이 되면은 이제 주변부 보케가 끝단이 잘리기 시작을 하고요. 중앙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5.6이 되면은 극 주변부를 빼고는 레몬 보케는 거의 소멸을 하는데, 보케 자체에 약간 각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형 조리개라고는 하는데 완벽하게 원형까지는 좀 못 되는 모습이에요. 다음은 8.0이고 여기서 이제 레몬 보케가 완전히 증발됩니다. 극 주변부도 동글동글하게 촬영이 되고, 망원 렌즈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약간의 배경 흐림 정도는 줄 수가 있습니다. F11은 이 정도이고요. 보케가 많이 작아지긴 했지만 사실 이걸 최단거리로 돌리면요 훨씬 더 커지긴 해요. 그 점은 참고하시고, 이제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F16, 그 다음 F22, 그 다음 F32 이렇게 됩니다. 또 실제로 촬영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세로 사진을 많이 촬영하는데, 이때 바스트 정도로 담으면은 이 정도로 배경이 흐려지고요. 그 다음에 살짝 뒤로 가서 이제 상반신 정도 담으면은 이 정도로 배경이 흐려지고요. 그 다음에 무릎 정도 담으면은 이 정도. 역시 그 초점거리가 깡패라고, 이게 망원이다 보니까 배경이 상당히 잘 날아갑니다. 마지막은 전신의 케이스는 배경이 흐려지긴 흐려지는데 이게 완전히 분리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잘 날아가는 것도 잘 날아가는 거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경 흐림이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배경을 날리고 인물을 부각시키는 포트레이트 렌즈로서 손색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최대 개방이 f2.8이라서 이제 그보다 더 열리는 단렌즈에 비해서는 분명히 단점이 있겠지만, 마이크로 렌즈 특유의 장점을 살려서 망원 렌즈가 가지는 최단 초점거리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이런 실내 스튜디오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화각으로 자유롭게 촬영 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배경 흐림이 진짜 마이크로 렌즈답지 않아요. 다음은 AF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대여받은 Z7-2의 실사용 해보니까 생각보다 쾌적하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마이크로 렌즈다 보니까 촬영 거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가장 원거리까지 초점을 잡을 때는 초점군이 굉장히 길게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초점이 잡히진 않아요. 이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 굉장히 빠르게 초점이 잡히는 편입니다. 보시면 인물하고 배경 사이가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뭐 앞에 있는 전경이나 뒤에 있는 후경이나 굉장히 빠르게 초점을 잡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 피사체가 좀 더 앞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속도가 아까보다 살짝 느려지긴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판단하시겠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마이크로 렌즈 치고는 상당히 쾌적한 AF를 보여주는 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한 렌즈 중에 제일 빠르다 뭐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닌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스냅을 촬영함에 있어가지고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딱 그 정도 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적을 하는 거를 봐도 무난하게 추적을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이크로 렌즈 가지고 동체 추적의 연사 테스트를 하는 건 사실 저도 처음이긴 한데 아무튼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정말 괜찮게 추적을 해냅니다. 물론 유모차를 끌고 오기 때문에 애기가 타고 있거든요.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여성분이 걸어올 때 이 정도 속도를 내면서 걸어오는 정도는 충분히 무난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Z7 II 업데이트하고 나서 AF가 상당히 좋아졌네요. 굉장히 작은 곳에서부터 눈동자 추적이 되는 걸 보니까 제가 Z6 II 리뷰할 때랑 비교해서 분명히 개선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인데요. 이게 망원 렌즈다 보니까 움직임이 둔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약간 경보하는 정도 속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접을 했을 때에도 마크로 렌즈다 보니까 무난하게 초점 잡아내고 멀어져도 눈인식 풀리지 않고 잘 따라가고 사용감이 훨씬 개선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인데 이것도 쾌적하게 잘 따라다닙니다. 렌즈 리뷰인지 바디 리뷰인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게 될 정도로 렌즈도 성능이 좋고 바디도 사용감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리기도 실제로 한번 연사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AF를 훨씬 잘 잡더라고요. 특히나 접근했을 때 초점이 풀릴만도 한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도 초점을 딱 잡아내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데 좀 개인적인 평가는 그렇다 치고 구동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이거 보시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족했네요.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기 전에 잠깐 같이 출시된 요거 50mm 마이크로 렌즈도 볼까 해요. 니콘 이샵 기준으로 요거 105만원, 128만원, 요거 50만원, 79만 8천원으로 약 80만원 정도 하는데요. 1.5배 정도 저렴하니까 마이크로 렌즈가 필요하긴 한데 이 활용 빈도가 높지 않아서 조금 이 105만원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접사 비율도 1:1 달성했고요. 선해도도 105마보다는 살짝 못하지만 상당히 우수한 편으로 MTF 점수를 보시면 화질이 엄청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4천선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그게 최대 개방부터 조리개 10일까지입니다. 이것도 그 촬영 거리 때문에 차트를 꽉 차게 촬영을 하면은 최대 개방이 3.2로 조여지는데 그거는 논외로 치고 해상력만 보자면은 10일까지는 중앙부 주변부 거의 가릴 것 없이 아주 준수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렌즈 외형만 보면은 뭔가 보급형이고 화질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16부터는 이제 회절이 와가지고 물론 회절은 여기서부터 쭉 오고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부터 이제 체감이 되는 거죠. 근데 16도 그래도 나름 준수한 편이고 22가 돼도 2000선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중앙부는 2000선 넘고 주변부는 2000선 아래로 떨어지지만 거의 그 손에 붙어있기 때문에 1933이잖아요. 이러면은 아쉽다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최고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점수를 측정을 해보면은 크기만 작지 화질은 대단히 우수한 렌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무게도 엄청 가벼운데요. 이게 260g으로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F마운트 60마의 절반 수준이에요. 이제 이러면은 수직으로 매달아 놓고 즉각 촬영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 하나 꼽자면 이게 이너 포커싱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통이 돌출된다는 점인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후드가 일반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게 후드예요. 상당히 귀엽죠. 초점거리도 표준 삼각대라서 가볍게 일상스냅 촬영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자 하는데 생각보다 리뷰 영상이 조금 길어졌어요. 총평을 간단하게 하자면은 디자인도 군더더기가 없고 후드 때문에 커버해서 그렇지 이게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며 화질도 좋고 보케도 부드러우면서 AF도 쾌적한 뛰어난 마이크로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크로 렌즈 자체가 약간 그 대중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긴 한데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렌즈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요거 선택하시더라도 후회 없을 정도로 잘 나온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